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행동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를 안 했더라면 제가 지금 서울대에 가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잠을 늦게 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신 기간이 되면 뭔가 잠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강박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나도 뭔가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밤을 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제로 밤을 새면은 우리 공부 안 하잖아요. 일단 앉아서 공부한다고 조금 집중하는 척 하면서 핸드폰 조금 보다 그 다음에 핸드폰도 계속 보니까 멘탈 터져가지고 동기부여 영상 보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뭐 새벽 2, 3시에 가르치고 있으니까 뭔가 오늘 조금 뿌듯하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일 공부를 해야 되긴 하니까 또 잡니다. 즉 공부를 한 건 없고 그냥 솔직히 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밤을 새는 거에 대해서 강박이 있었고 되게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제가 고1, 고2 때 깨달았다면 아마 서울대를 썼을까요? 사실 저도 이거를 고3 때 깨달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고1, 고2 때로 돌아간다면 저도 솔직히 밤을 계속 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잠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밤을 새는 게 어느 정도 효율이 조금 나온다는 학생들은 솔직히 제가 말리지는 않지만 진짜 밤을 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다음날의 컨디션만 망가지면은 절대 밤을 새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밤을 샌다는 건 그만큼 공부 의지가 강한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밤을 샌다는 것 자체는 잠을 줄인다는 것이고 잠을 줄인다는 것은 되게 피곤한 상황에서도 계속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공부에 대한 동기가 강력한 학생들만 사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공부 동기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밤 절대 새지 마세요. 두 번째인데 완벽주의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방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방학을 하게 되면은 되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는 스케줄을 짜곤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계획을 미리 조금 세워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국어 비문학 풀고 뭐 12시엔 수학 풀고 막 이런 스케줄을 짜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한 10시, 11시에 일어났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멘탈 무너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세워놓은 계획이 8시인데 11시에 일어나 버리면 지금까지 세워놓은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멘탈이 많이 무너지고 아침부터 뭔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멘탈이 강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그날 공부를 거의 포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일어났는데 이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럴 거면 내일도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죠.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정말 크게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날려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늦게 일어나도 그냥 공부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침 8시부터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획 세운 것만큼 절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이 조금 늦게 일어난다면 늦게 일어난 만큼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침 8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까지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스케줄을 다 지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12시부터 집중해서 저녁 10시까지 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미리 세워놓은 계획은 정말 엄청난 계획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행할 수 없다. 때문에 늦게 일어나도 늦게 일어난 만큼 더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복리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복리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그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가장 적용이 잘 되는 게 비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비문학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비문학은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임계점이 필요하고요. 이거 소위 말해서 비문학 한번 조져보겠다 해가지고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비문학에 투자하더라도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늘겠지만 비문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글과 친해진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비문학을 잘 읽었다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나서 내가 문제를 거의 그냥 막힘없이 바로 풀어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는 문제랑 지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비문학을 잘 읽었다는 것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다. 플러스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 적용을 해봤을 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 지문 읽는 게 거의 4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읽어야 비문학을 제대로 읽는 거고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해서 점차
시간이 줄어들어서 수능까지 가져가는 게 비문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비문학은 절대 실력이 단기간에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을 공부할 때는 최소 한 지문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만 해라라고 말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 말고도 대표적인 국어 인간 강사님들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비문학을 매일매일 풀면 점차 시간이 줄어드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하루 쉬고 그 다음날에 다시 하면은 다시 시간이 원상복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완벽주의였다는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거를 국어에 대입하면 그 하루 공부를 놓치는 게 정말로 큰 거거든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놓치지 말고 매일 꾸준히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늦게 일어났더라도 비문학 지문 하나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하셔서 아예 그냥 놀자판이 아니라 내가 공부에 관해서 조금 뭐라도 하나라도 하자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정말 그날 공부가 힘들고 멘탈이 나가면 물론 안 하시겠지만 비문학을 하나를 성공을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늦게 일어났더라도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세 번째는 고3이 권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K-고3이라고 하고 뭐 대한민국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매우 힘들 거고 부담스럽고 압박감이 심할 거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되게 많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정말 후회하는 건 누군가에게 조금 막대할 수 있는 게 나의 권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특히 이거를 어머니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K-고3이니까 집안에서 되게 여러분들 눈치를 많이 볼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되게 눈치 봐서 도와주고 막 픽업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도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저의 권리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짜증이 나더라도 어머니께 짜증을 내. 내가 정말 이 스트레스를 어머니께 풀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정말 후회를 하고 있고 물론 제가 고3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를 다시 안 할 수 있을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죠, 쓰레기. 저는 이거를 후회를 하고 있고 뭐 공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후회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표현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감사하다는 말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못합니다. 근데 같이 한번 해보자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봤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만 뭐 세 번째 내용은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